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엄마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안 먹는다고 안 먹어. 이따위 맛없는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주는 거냐? 어머님, 위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글쎄 싫다니까. 안 먹는다고. 간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맛없는 음식들만 주는 거냐? 너 혹시 내가 빨리 가길 바라는 거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국 엄마가 화를 참지 못한 채 버럭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위암에 걸리신 뒤 한결같은 우리 집 풍경이었거든요. 원래부터 까칠하시던 할머니는 몸이 아프신 뒤로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하셨고, 엄마는 할머니의 화풀이 대상이 된 듯해 보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들 회사에 다녔으니 엄마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거든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또다시 먹잇감이라도 본 모양으로 외쳤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들도 숭풍숭풍 잘 낳아주던데 넌 대체 시집와서 한 게 뭐야? 그런 할머니의 말에도 엄마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제가 그만 욱한 채 할머니에게 대들고 말았어요.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맨날 아들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아들을 못 낳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 손잡고 들어오잖아. 근데 왜 손자 타령을 하는 거야? 다른 집은 손자를 둘씩 안겨주고 그러던데 첫째로 네가 나오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실망을 한 줄 알기나 해. 둘째도 기집애였다면 내가 그냥 내쫓아 버리려고 했어. 그나마 우리 손자 때문에 둘 다 붙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할머니가 작정을 한 듯 엄마와 제게 쏘아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치가 떨릴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할머니는 좀 예민하시긴 해도 그토록 막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말에 더욱 욱한 채 제가 말대꾸를 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넌 그만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께서 아파서 그런 거니까 일일이 말대꾸할 필요 없어. 엄마는 화도 안 나? 대체 엄마가 왜 이러고 살고 있냔 말이야. 그렇게 잘난 아빠 보고 할머니 병간호하라고 해. 이러다가 엄마가 먼저 말라 죽겠어. 알았으니까 넌 그만 들어가서 쉬어. 조금 있다가 엄마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은 대충 먹고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닐까봐 그래? 그러나 엄마는 밥 먹었어? 할머니 챙겨드리고 먹으려고 했어. 엄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빠는 왜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거야? 아빠 오늘 회식이라고 하더라고. 뭐? 회식?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할머니 모셔다 놓고는 회식은 무슨 회식이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고모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자식들이 하나같이 진짜 너무하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제 말을 들은 모양인 것인지 할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엄마가 그런 저를 억지로 방으로 밀어넣고 있었고요. 넌 할머니 앞에서 꼭 그런 말을 해야 해? 제발 입 조심 좀 해. 할머니도 지금 아파서 저러시는 건데 우리라도 잘 챙겨드려야 할 거 아니야.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괜히 할머니한테 상처되는 말은 꺼내지도 마. 할머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니시잖니. 지금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니? 엄마가 제 방문을 닫고는 급히 할머니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사실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조금 예민하시고 까칠한 성격이긴 했지만 경우가 없는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의 성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엄마가 할머니의 음식을 유난히도 좋아했어요. 할머니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증편이라는 떡이 있었는데요. 이 증편이란 떡이 막걸리를 넣고 반죽한 맵쌀로 만드는 떡 중에 하나입니다. 할머니는 그 증편에 밤 대추 잣등을 고명으로 얹어서
찌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 증편을 그렇게나 좋아했고요. 엄마 말로는 예전에 엄마의 외할머니께서 그렇게나 많이 해주셨다는데요. 그때 먹었던 맛보다 더 맛있다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가끔 할머니 집에 가면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곤 했어요. 어머님, 증편 찌고 계신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진짜 먹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누가 넣어주려고 만든 줄 알아?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만드는 것 뿐이야.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할머니의 말을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날에 어머님이 증편을 드시고 싶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님 증편은 진짜 최고거든요. 엄마의 칭찬에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고는 갓 쪄진 증편을 그릇에 담았는데요. 할머니는 항상 엄마 접시에 가장 크고 고명이 많이 올라간 증편을 담아주곤 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불만스레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야, 엄마 거만 엄청 크고 내 거는 왜 이렇게 작아? 엄마 거는 밤도 많이 올려져 있잖아. 나도 큰 걸로 먹을래. 이번에는 맛이 없어서 네 엄마한테 제일 큰 걸로 준 거야. 다음에 맛있게 되면 너한테 제일로 큰 걸로 줄게.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는지 모르겠네. 애미나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은근슬쩍 엄마 접시에 증편을 더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넙죽넙죽 받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의 말투를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았는데요. 할머니의 마음을 그냥 다 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그렇듯 어딘지 모르게 심술이 잔뜩 난 듯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투를 엄마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불편해했고요. 하물며 할머니 친자식들인 아빠와 고모마저도 할머니 말투에 짜증을 내곤 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 생신날 다 같이 외식을 하던 자리에서 할머니가 말을 했어요. 음식이 뒤지게 비싸기만 하고 뭐 먹을 것도 없네. 앞으로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밥이나 먹자. 돈 아깝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엄마, 하루 정도는 그냥 좀 먹어주면 안 돼? 꼭 그렇게 말을 짜증나게 해야 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렇잖아. 뭘 사줘도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어? 아무튼 엄마는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더라. 이 비싼 음식값을 네가 내는 것도 아닌데 네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넌 매번 와서 처먹고 가면 그만이지만 오늘도 이 음식값은 네 새언니가 낼 게 뻔하잖아. 그러면서 맨날 비싼 음식점만 고르는 네가 양심이 없는 거지. 암튼 난 앞으로 이런 비싸고 맛없는 음식 먹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밥 챙겨 먹자. 할머니와 고모는 자주 티격태격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모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위암에 걸리셨고 큰 병원을 다녀야 하다 보니 우리 집에 올라와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머니의 트집이 심해져만 갔는데요. 아무래도 엄마가 할머니 식단에 많은 신경을 써야만 했기에 음식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을 들이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매번 트집을 잡아서 엄마를 몰아붙였고요. 그날도 할머니가 음식이 밍밍하다며 화까지 내며 신경질을 부렸는데요. 제가 맛을 보니 음식 맛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결국 제가 엄마한테 짜증스레 말을 꺼냈어요. 반찬이 맛있기만 하구만. 할머니가 괜히 심술 부리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프시니까 그런 거겠지. 그니까 너도 너무 그렇게 할머니한테 날 세우지 마. 사사건건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짜증이야? 엄마, 내가 괜히 그런 거야? 할머니 오신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매번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하잖아. 그렇잖아도 할머니랑 아빠랑 한바탕 했으니까 너라도 좀 조용히 있어. 암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할머니 심정이 어떻겠니? 우리가 잘 챙겼어야 했는데 엄마도 잘못이 많아. 내가 보기엔 엄마는 전생에
성직자가 분명했을 거야.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제가 감탄하듯 말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고모와 고모부가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날 세 분이서 무슨 말을 한 것인지 할머니가 고모와 고모부를 따라 나서겠다고 했어요. 난 오늘부터 우리 딸네 집에 가서 지내기로 했다. 네? 갑자기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고모가 어이없다는 듯이 엄마한테 말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괜찮냐니요? 고모,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음식이랑 챙길 게 많은데 걱정이 돼서 그런 것뿐입니다. 듣지 않니 더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언니 말은 내가 우리 엄마 음식도 잘 못 챙겨줄 거다 그런 말인 거네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고모가 워낙 바쁜데 괜히 힘들까봐 그렇죠. 엄마가 진땀까지 흘려가며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할머니까지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애미가 말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구나. 설마 며느리보다 딸이 더 불편하겠냐? 내가 며느리랑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러겠다고 했다. 아무렴 내 뱃속으로 낳은 딸이 더 편하지 며느리가 더 편하겠냐? 맞아 엄마, 잘 생각했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보다 딸이 낫지. 암튼 우리가 엄마 모셔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라며 고모가 할머니의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엄마가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고요. 음식이랑 잘 신경 써야 할 텐데 걱정이네. 거기다 새벽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옆에 있어드려야 할 텐데. 할머니가 며느리 싫다고 딸한테 간 거잖아. 근데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 그냥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할머니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안 그러신 분이잖니. 엄마도 병이다 병이야. 할머니랑 고모한테 모진 소리를 다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암튼 이제부터는 엄마 신경 끄고 살아. 제가 엄마를 나무랐는데요. 아빠도 옆에서 저를 거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어머니가 딸이 편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뭘 어쩌겠어. 근데 내가 보기엔 영숙이 저게 어머니한테 뭐라고 바람을 넣은 것 같아. 뭐? 바람을 넣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남긴 땅이 좀 있잖아. 아니지, 좀이 아니라 그게 지금 시세로 하면 꽤 될 거야. 아마도 그 재산 노리고 저러는 것 같아. 설마 고모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거야 당신 생각인 거고. 내가 얼핏 들어보니 재산 얘기하고 있더라고. 영숙이 말에 엄마도 놀라서 그러겠다고 한 거고 말이야. 할머니와 고모 내외가 하는 말을 아빠가 엿들었다고 하는데요. 고모가 할머니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언니가 엄마한테 왜 잘하는지 알고 있어? 잘하긴 뭘 잘해. 음식도 맨날 맛대가리 없는 것만 챙겨주는데. 그래도 요즘에 아픈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하긴 그건 그렇긴 해. 맨날 병원도 같이 가지고 그러긴 하니까. 거봐, 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게 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 내 땅?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남긴 그 땅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내가 알아보니 그 땅이 말이야 엄청 올랐더라고. 그러니 그 땅이 욕심나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엄마를 모시고 있어야 나중에 유산 상속받을 때 새언니한테 더 유리할 테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엄마를 꼬시려고 했겠지. 근데 넌 그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건 안 봐도 그냥 딱 감이 오는 거야. 그니까 엄마는 나랑 같이 있어야 해. 너랑 같이? 그래, 엄마 어차피 새언니랑 있는 거 불편하다면서 아무래도 딸이 더 편하지 며느리가 더 편하겠어? 라며 할머니를 꼬신 모양이었습니다. 고모의 말에 할머니가 넘어간 모양이었고요. 결국 할머니는 고모 부부와 함께 고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고모는 할머니를 모셔간 뒤 극진하게 모시긴 했는데요. 우리가 할머니를 몇 번 찾아갈 때마다 참 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사람까지 써서는
식단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고요. 할머니도 나름 만족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날 때마다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내 뱃속으로 낳은 딸이 편한 법이야.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는 내내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해주는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진작에 우리 딸 집으로 왔어야 해. 그지 엄마? 이래서 딸이 꼭 필요한 거야. 이제 엄마가 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라며 고모가 맞장구를 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고모가 우리 모두를 불러서 갔는데요. 고모가 할머니 옆구리를 툭툭 치더니 말을 하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뭐해 엄마? 얼른 오빠랑 언니한테 말해야지. 그래, 사실은 내가 니들을 다 오라고 한 이유가 있다. 니들도 알다시피 지금껏 내 병수발을 우리 딸이 다 해줬잖니.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음식도 잘 먹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의사도 더 심해졌다고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인 것 같다 그 말이야. 맞아. 내가 엄마 식당부터 이것저것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대부분을 우리 딸한테 주고 싶구나. 여기에 대해 니들이 불만이 없었으면 해서 말이다. 할머니께서 우리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고모가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는 건 아니고 나한테 조금 더 주시겠다 그 말인 거야. 내 말이 맞지 엄마? 그렇지. 그러니까 내 귀한 딸한테는 80%를 주고 니들한테는 20%만 줄 생각이다. 니들도 불만 없는 거지? 물론 내가 유언장까지 다 남길 생각이니까 그리 알고 있고 말이야. 우리 사이가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까지 잘 알려줘서 그대로 작성할 생각이야. 아무리 그래도 80%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영숙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나 못나게 굴었는데 병간호 조금 했다고 80%라니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말에 아빠가 발끈하는 듯 했지만 엄마가 아빠를 조용히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싸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해. 어차피 어머님 재산이잖아. 엄마의 말에 아빠가 더 이상 불평을 하진 않았지만 아빠의 얼굴에 여전히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심을 하신 듯 입을 꾹 다물고 계실 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병세가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는데요. 입원을 한 뒤에는 고모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엄마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언니가 병간호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엄마 재산 20%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양심은 있는 거죠. 지금껏 제가 있으니 이제 언니도 해야죠. 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그때쯤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다 작성해 놓으셨기에 호언장담한 채 그러는 듯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가족 모두가 분노한 채 아빠가 고모에게 쫓아가서 난리를 치기도 했지만 고모는 같은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고요. 나도 내가 돌보고 싶은데 엄마가 굳이 새언니를 찾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병원에 있어서 별로 할 일도 없어. 그니까 호들갑 좀 그만 떨어대.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순진한 어머니 꼬셔서 그 재산 다 네 앞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따지려면 엄마한테 가서 따져. 그리고 오빠한테도 20%나 떨어지는데 그럼 그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불만이 많아? 고모가 아빠를 내쫓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빠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동생인지 모르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도 아니고 저게 인간이야? 그래도 어쩌겠어. 어머님 많이 안 좋으신데 지금 남매가 싸우고 있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 당신이 오빠니까 그냥 참아. 엄마가 아빠를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결국 그 뒤부터 엄마가 할머니 병간호를 했는데요.
그때쯤부터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목소리부터가 바뀌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애미야,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마음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사실 난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 네가 더 편하고 그랬다.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등을 돌려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가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갑자기 변하셨어. 완전 다른 분 같아. 그러게 말이다. 할머니가 곧 떠나시려고 하나 보구나. 네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해드려. 그래야 후회도 없는 법이야. 라며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 퇴근하면 저도 병원으로 가서 할머니 말벗이 되어드렸는데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귀한 손녀, 지금처럼 항상 엄마 잘 지켜줘야 한다. 지금부터 이 할미 말 잘 들어. 네 옷장 마지막 한 맨 밑쪽을 뒤져보면 작은 상자가 하나 있을 거야. 거기에 할미가 편지 하나 남겨놨으니까 할미가 세상 떠나면 꼭 아빠한테 전해줘라. 편지? 무슨 편지인데? 대신 이 할미가 눈 감을 때까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약속할 수 있지? 할머니가 손가락까지 걸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제가 급히 옷장을 뒤져봤는데요. 정말로 안쪽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가 옷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찌나 꽁꽁 숨겨놨던지 억지로 찾지 않으면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 상자를 멍이 바라만 보다가 다시 잘 넣어뒀는데요. 너무너무 열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할머니와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남매는 큰 슬픔에 빠진 채 장례식 준비를 했는데요. 참 기가 막혔던 것이 고모와 고모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물며 할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엄마가 급히 고모에게 전화를 했지만 고모가 기가 막힌 말을 했거든요. 고모, 어머님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네요.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지금이요? 저 지금 골프 치러 와서 빨리 못 갈 것 같은데. 예? 골프요? 제가 며칠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골프라니요. 자식이라고는 그이랑 고모가 전부인데요. 아무래도 긴박한 상황이었던지라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진 모양인데요. 언니, 지금 저한테 화내는 거예요? 아주 효부 났네요. 어차피 엄마 곧 돌아가실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저 지금 출발하면 4시간 넘을 것 같아요. 차도 막힐 것 같아서요. 암튼 최대한 빨리 갈게요. 라며 고모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아빠가 분노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뭐? 골프? 지금 이 와중에 골프를 치러 갔단 말이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보, 진정해.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엄마가 다시 아빠를 다독였고 결국 고모와 고모부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던 도중 그제서야 도착을 했으니까요. 그 모습에 아빠가 고모에게 소리쳤는데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지금 골프 치러 다닐 때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왜들 호들갑이야? 사실 오빠랑 언니도 좋은 거 아니야? 난 한 일주일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하셨잖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오빠, 우리 좀 솔직해지자. 사실 그동안 엄마 병간 와느라
우리도 무지 힘들었어. 엄마가 얼마나 까탈스러웠는지 모르지? 우리가 그 비 다 맞춘 거야. 난 엄마랑 있을 때 제대로 쉬지도 못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괜시레 생색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봤자 엄마 유언장대로 유산 80%는 우리 거니까. 그 와중에도 고모는 할머니의 재산에만 욕심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고모에게 아빠가 일침을 가했고요. 결국 어머니 재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인 거네. 당연한 거 가지고 뭘 묻고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순진한 척을 하실까나? 엄마가 재산이 없었음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지. 근데 이미 유언장까지 작성해놔서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유언장대로 하자고. 아빠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고 있었지만 고모는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엄마가 두 분을 말리고 나서야 두 분이 싸움을 멈췄는데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고모의 행동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문득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라서 급히 옷장 안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그 상자를 가져다 줬고요. 아빠, 이거 할머니가 남기신 거야. 할머니가? 이게 뭔데? 나도 몰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뜯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꼭 아빠한테 전달하라고 했고. 나한테? 아빠가 궁금한 듯 상자를 뜯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는 작은 봉투 안에 편지와 유언장 4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선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던 아빠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같이 편지를 읽다가는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뭐야, 그럼 그동안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그랬던 거구나.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나. 영숙이 그 인간이 어떻게 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구만. 우리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네.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할머니 편지는 유언장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긴 했지만 그 유언장에 효력이 없다는 말이 맨 첫 줄에 또박또박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고모가 유언장 내용을 가지고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하라는 말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에 의하면 고모부가 유언장 작성하는 법에 대해 할머니께 잘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도 유언장 작성 전에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에 관한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가 두 사람이 어리숙한 사람들이어서 할머니가 작성한 유언장 내용 중에 재산의 80%를 고모와 고모부에게 준다는 내용만 뚫어져라 봤을 뿐 나머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큰 실수를 하고 말았거든요. 원래가 유언장이라는 게 작성자 본인의 서명 날인이나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효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편지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고모부가 할머니께 유언장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 모양인데요. 그러던 중 할머니가 고모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기 혹시 몰라서 그런데 변호사 전화번호 좀 알 수 있겠는가? 변호사 전화번호는 갑자기 왜요? 아니, 이 유언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잖나. 혹시 잘못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자세히 좀 물어보려고 그러지. 생각해보게나 잘못돼서 내 딸한테 갈 재산이 못된 며느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면 안 되는 거잖나. 이렇게 병관을 잘해주는 우리 딸이랑 자네한테 다 주고 싶어서 그렇지. 세상에 자네처럼 착한 사이가 또 어디 있겠나. 그럼요. 역시 장모님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시다니까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금방 알려드릴게요. 라며 고모부가 할머니께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준 모양인데요.
할머니께서 일정 부분 상담 비용을 지불하고 전화상으로 변호사에게 자세히 물어봤다네요. 혹시 어떻게 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내가 영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변호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번이나 강조해서 알려줬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그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반대로 이용한 겁니다. 결국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화가 되었고요. 봉투 안에 있던 유언장 사본에는 할머니의 서명 날인이나 중요한 것들이 적혀있지 않았으니까요. 거기다 할머니가 강조하신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애미야, 너 말이다. 그냥 싸우지 말고 양보하자. 그 말 절대로 하지 말거라. 이건 내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유언이야. 반드시 니들 목숨 받으라 그 말이야. 안 그랬다가는 내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쫓아갈 테니 그런 줄 알아. 내 마지막 소원이니 꼭 들어줘야 한다. 내가 영숙이 그거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마지막 가는 길에 유산을 믿기로 많이 힘들게 했지만 영 정신을 차릴 것 같진 않더구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애미 너를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야. 암튼 니들 목숨 단단히 챙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증편 만드는 법 자세히 남겨놓을 테니 이제부터 애미 네가 만들어 먹고 그게 뭐라고 그리도 맛있게 먹어주던지 항상 애미한테 고마웠다. 네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 더 나았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할머니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 엄마가 어떻게 할지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뒤에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아빠와 고모가 대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유언장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모와 고모부가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 중요한 걸 잘 확인도 안 해보고 뭐 했어? 난 당연히 잘 쓴 줄 알았지. 나도 나름 돈 아끼려고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알려드린 건데 그런 당신이야말로 그런 거 안 보고 뭐 했어? 내가 당신을 믿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내가 골프 좀 그만 치러 다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보다 당신이 골프에 더 미쳤거든? 둘이서 한동안 말다툼까지 했답니다. 결국 할머니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데요. 알고 보니 할머니의 유산이 꽤나 많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고모가 왜 그리도 난리를 쳤는지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고모는 끝까지 아빠한테 조금만 더 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했지만 고모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모든 걸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 바람에 고모가 엄마에게 전화까지 해서 험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럴 거였으면 그때 내가 엄마 병간호 안 해드렸죠. 언니도 다 알고 그랬던 거죠. 이제 보니 언니 착한 척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네요. 엄마 꼬드겨서 재산 받으니까 좋아요? 아주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언니한테 깜빡 속고 있었던 거네. 라는 막말까지 했거든요. 그 뒤 우리는 고모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모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놀란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고모가 통곡을 하며 말했어요. 평소 골프장에서 친하게 지내며 내기 골프를 치던 사람과 같이 골프 연습장 사업을 하기로 한 모양인데요. 목 좋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골프 연습장을 열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그 동업하기로 한 사람이 아는 변호사라며 사람까지 소개해주면서 사업 부지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비용과 수익 분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줬던 모양인데요.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사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기꾼들에게 제대로 걸렸던 것이죠. 그렇게 유산받은 전 재산을 그 사기꾼들에게 몽땅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 사기꾼들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냥 안 봐도 어떻게 됐는지 훤히 보일 정도였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할머니께서 작성한 유언장도
똑바로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사기꾼을 구분할 수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고모가 결국 아빠에게 돈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졸라댔어요. 원래 내가 80% 갖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나눠줘봐. 우리 지금 지하 색방에서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업은 왜 하고 난리야. 한심하다 한심해. 그리고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알아보니 네가 말하는 그 기여분도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야 가능한 건데 네가 어머니를 모시긴 얼마나 모셨다고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자빠졌어. 그건 아니지. 엄마가 젤로 힘들 때 내가 모신 건데 그게 기여분인 거지. 암튼 나 돈 좀 줘봐. 오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조금만 보태주면 되잖아. 오빠가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면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원통해하고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라며 아빠가 고모를 억지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고모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아빠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자포자기한 모양인지 일자리를 구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그때 할머니 재산을 80%나 고모에게 줬다면 그 돈까지 다 날렸겠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요. 어쩌면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런 할머니의 해안에 그저 놀랄 뿐이었는데요. 우리는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증편을 만들어서 할머니를 추억하고 있답니다.